이화영의 그 술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아예 조직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게 무슨 북한인 것 같은데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가 이번에 이제 또 초선 당선인들 30명을 데리고 이제 막 병풍같이 데리고 가서 대검찰청에서 항의를 했고요. 그러면서 아예 그냥 대검찰청이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까지도 진행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가 좀 저희가 의문이 드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화영의 이 술판 얘기 같은 경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일단 먼저 칼을 뽑았죠. 100%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했고 권칠승이 또한 마찬가지로 100%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또 맞받아 쳤고 그리고 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조직적인 또 활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자니까 네. 2005년에 구속이 돼가지고 네네네. 검찰 조사를 60일 받았거든요. 네네네네. 60일인가? 30일인가? 네, 가물가물한데 네네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두 가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데 물리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검사실에서 축구를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실이 있고 네네네. 검사 방이 있고 그다음에 검사 보조들이 검사 옆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수사관들. 그다음에 지금 문을 다 열어놔요. 그리고 구치소에서부터 데리고 경호를 해왔던 교도관들이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그 자리에 있고 그다음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만 해도 검사 있고 검사 관련 그 사무 일꾼만 해도 한 4-5명 되거든요. 그다음에 교도관 3명 있고 그다음에 이화영 씨 오고 뭐 이랬다면 한 10명 정도 있는 건데 그렇죠. 거기서 무슨 술을 먹어.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네네. 술을 먹으려면 밤에 불러서 직원들 다 퇴근시키고 특별히 교도관도 어디 다른데 보내고 나서 술을 먹으면 되겠는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하죠. 네. 검사실에서 축구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로 이제 민주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명하게 일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가 발휘할 수 있는 유도리 같은 거 있잖아요. 유도리. 예. 정치 협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봉쇄돼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막 드라이하게 사무적으로 일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커피 한 잔을 준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커피 대접을 좀 받았어요. 커피 좀 주세요. 믹스 커피 같은 거. 네. 주세요. 그러면 커피 한 잔 주거든요. 이렇게 수갑을 차다가 수갑 좀 풀어줘요. 네, 이게 경험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네.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경험자의 얘기. 그다음에 두 번째 식사를 해야 되니까 식사할 때 뭐 설렁탕 시켜줄 거면 설렁탕 말고 보쌈 같은 거 먹읍시다. 이러면 그 정도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 유두리가 있지. 술 먹고 무슨 여기서 그런 건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인 줄 알면서 공세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검찰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검찰청 들어갈 때 보안대를 또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보안대에서 이게 뭐 술이 있으면 이렇게 뭐 되겠냐고요. 음식도 외부 반입이 안 되잖아요. 아니 외부에 있는 음식도. 네, 그것도 이제 다 엄격하게 해가지고 다 되는 것인데 그것 했다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니 지금 이제 김강민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민주당 소속의 경기도의원이죠. 근데 경기도의원인 김강민 지금 변호사가 하는 얘기는 지하에 뭐 이런 또 외부적인 공간을 통해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검찰은 그것도 지금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요. 거기서도 이제 술이 반납 들어온 거는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교도관들을 전부 다 이제 입을 맞췄다라고 하고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 38명이라고 합니다. 총 이화영 씨가 이제 거쳐갔던 교도관이 38명이 한 5번 가까이나 지금 이제 이화영 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번갈아 가면서 38명의 교도관이 갔다 갔던 건데 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얘기인 것이고 물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제일 마지막에 지금 이화영 측에서 말을 바꾼 게 검사실 안에 있는 휴게실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걸로 말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1315호 그 이제 창고로 쓰였던데 거기서 이제 술을 마셨다라고 했다가 다음에는 이제 검사실 안에 있는 진술 녹화실에서 마셨다라고 했다가 휴게실로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근데 그 휴게실이랑 진술 녹화실이
한 3명, 4명만 들어가도 꽉 찬다 그래요. 그 크기 네. 자체가. 근데 거기에 지금 8명이 들어가 가지고 술판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좀 터무니없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100%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박범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검찰청 지금 싹 다 돌면서 지금 항의 집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의도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공방을 하자는 게 아니고 네네. 이화영 씨 재판이 지금 6월 초에 재판 결과가 나올 걸로 돼 있잖아요. 6월 7일 날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인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하던데 네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단 그게 뭐 재판 지연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판이 지금 여론이 아까 소개를 했지만 여론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겠다. 이 여론이 강력하게 형성돼 있었는데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무죄고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무죄 맞아. 아니,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는 건 맞아. 네네. 근데 잠깐 밀어두고 또는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윤석열은 죄가 없어? 뭐 이런 정도의 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민주당에서 뭐 야권 해가지고 192석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은 무죄야, 이재명은 죄가 없어, 억울한 탄압을 당한 거야라고 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아니란 말씀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윤석열을 심판했으니까 네네. 이재명하고 윤석열을 볼 때 이재명 죄가 더 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테면 윤석열에 대해서 한풀이를 했으면 어떤 감정풀이를 했으면 이제 이재명도 이제 나중에 문제를 처리해야 돼. 이렇게 돌아올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여론이. 그리고 그거와 맞물려서 6월 이화영 재판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상태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심각해 보입니다. 그리고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는 거지. 아까 전에 대표님 말씀이 이게 좀 뒷받침되는 게 MBS 조사를 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지금 시점에서 총선 패배 직후인데도 MBS 조사에 따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지율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죠. 생각했던 것보다 야당이 의석수가 많이 나왔다라고 보는 사람이 44% 가까이나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종합해 보면은 그래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해서 심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재명의 무죄라고 이어지지 않고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문제였던 거고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문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인식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당이 생각보다 표를 덜 얻었다 또는 야당이 생각보다 표를 많이 얻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고 싶은데 네. 너무 심하게 심판했네 이거잖아요. 과잉 심판했네. 그렇죠. 이런 의도예요. 이러면 이걸 원상 복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게 그런 면에서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훨씬 온건한 입장. 이재명 사법 처리돼야지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되면 그 여론을 타고 또 지금 대법원 분위기도 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원상대로 재판이 이제 6월달에 이제 유죄 판결이 나면 유죄 판결 나겠죠. 그렇죠. 나면 지금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형국으로 급속히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베스피에르가 그랬습니다. 네.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단두대로 그냥 완전히 전국을 주도하다가 그렇죠. 사람이 피로감이 누적되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로베스피에르가 오히려 그 단두대 이슬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기도 그렇게 죽었죠. 아무런 뭐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담담하게 그걸 인정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오히려 무덤덤해지는. 예.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좀 뒷받침해 가지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화영의 변호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광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2월 달에도 거짓말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또 수정을 했어요. 자기가 오해였다고. 그거는 내용이 뭐냐? 작년 12월 달에 김광민이가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도관과 검사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
어떤 언쟁이 있었냐면은 검사가 이제 그 이화영을 약간 좀 이제 회유하기 위해 가지고 음식을 제공했는데 그 음식 중에 도가 지나친 음식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도관이 항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랑 교도관 사이에 이제 입씨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도가 지나친 음식물이 뭐냐? 정확하게 김강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류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검찰청 가서 술을 마신 거예요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번에 이제 이걸 말을 바꿨어요. 말을 뭐라고 바꿨냐면은 주류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랑 교도관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이화영의 얘기를 오해한 것이다라고 말을 또 바꿨습니다. 이게 어떻게 오해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을 바꿨고 그리고 지금 애당초 김강민이가 이화영 재판에서 이화영을 변호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도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게 이번에 또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수원지검에 재소자들이 술을 먹었다라는 건 중요한 사건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술판 얘기를 하다가 술을 먹은 건 중요한 게 아니래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검찰이 작정을 하고 제1야당의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고인들과 협의를 해서 사건을 꾸몄다는 게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김강민이가 지금 실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애당초 지금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이화영을 변호하고 박범계 등등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유는 이화영에 대한 어떤 무죄를 위한 것보다도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기 위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건 제가 이제 저기 경험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네네. 설렁탕을 시킬 거냐, 뭐 보쌈을 시킬 초밥을 거냐. 시킬 거냐 이 차이예요. 네네네. 커피를 한 잔 줄 거냐, 그러니까 주류를 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워. 주류를 준다라는 건 마치 검사실에서 축구하는 거와 같은 거다. 그건 모든 그러니까 워낙 축구하는 거랑 같아요. 모든 주도권을 저쪽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교도관이 됐든 재소자가 됐든 협박을 해보면 검찰은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전혀. 그렇죠. 조그만 꼬투리를 하나 잡아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주류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아까 민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100%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민주당이 길길이 날뛰고 있는 이유 자체가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를 지금 찍고 있다는 또 방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